이거 진짜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또 저번에도 제가 삼합회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동남아 이런 골든 트라이앵글 이쪽의 범죄 단지의 배후는 중국이고 중국 조직이고 그 조직 뒤에는 삼합회가 있다. 걔네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삼합회라고 봐도 돼요. 삼합회가 주도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삼합회는 이런 세력을 가지게 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게 됐는지 이걸 오늘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 근대사, 뭐 중국의 무협 소설, 중국의 강호, 중국의 진짜 흑사회 이런 거 좋아하시면 오늘 얘기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맞아. 한국은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잖아. 근데 이 삼합회 이런 중국의 이런 조직들은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걸 그럴 게 없었어. 옛날에 중국에서 삼합회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런 기사 난 적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해산이 됐을까? 그거랑 똑같아. 여러분들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군을 출동시켜가지고 지금 이런 범죄 단지들을 털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과연 그냥 사라질까? 아니야. 진화한다고 해요, 이걸. 중국의 흑사회도 지금까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진화했을 뿐이지. 삼합회도 세력이 많이 약해졌냐고요? 삼합회는 지금 형태만 바뀌었지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직 한국에 이거 보도가 안 된 걸 텐데 저희가 미국 기사에서 봤어요. 미국 정부에서 전질 그 프린스 그룹의 비트코인 약 140억 달러인가 150억 달러 그걸 털어갔다 그랬잖아. 그걸 압류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 약 12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21조고 12만 7천 개 비트코인 맞나? 그런데 그거는 그 12만 7천 개 그거의 비트코인은 전지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사기로만 벌어들인 돈이고 제일 많이 번 거는 90% 이상이 중국인들 상대로 사기를 쳐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런데 전지한테 아직 약 10만 개 내지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아직 더 있대. 그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그거는 전지가 진짜 얘는 정말 그냥 이쪽 그 사기 사업, 피싱 사업 이거를 그냥 옛날부터 했던 애잖아. 비트코인 초기 때부터 얘네들은 비트코인 발굴하는 것도 얘네들 사업 중에 한 개였대. 비트코인 그 발굴하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채굴. 이때까지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만 약 10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건 아직 못 털었대. 근데 전지가 이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부터 비트코인을 이렇게 채굴하기 시작하고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쌓았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얘네들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걸 뭐 달러로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나중에 당연히 미국한테 잡힐 거고 그렇다고 인민폐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파운드로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조금씩 나눴겠지. 이거 인민폐로 어느 정도 뭐 엔화로 어느 정도 달러로 어느 정도. 근데 이게 나중에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와 그렇게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된 거지. 이거 비트코인은 어디서 추적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누구보다도 일찍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범죄자 새끼들한테 운도 따르네. 비트코인이 그렇게 폭등을 한 거야. 거기서 취한 이런 자산 증식의 이익도 어마어마하답니다. 왜 이런 범죄자 새끼들은 진짜 운이 이렇게 좋은 거야. 성견지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지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모으기 시작한 거는 비트코인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야. 미래 가치가 있어. 이렇게 모은 게 아니야. 와, 야, 달러로 거래 안 돼? 야, 그럼 파운드는 안 돼? 와, 인민폐도 안 될 거 아니야. 와, 뭘로 거래하지? 비트코인? 야,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야, 그래, 비트코인으로 바꿔. 이렇게 해서 한 거야. 와, 씨. 그렇지. 그 와중에 트럼프는 어라? 얘 봐라. 규모가 크네. 많이 모였네. 뭐야? 근데 돈 세탁을 해주네. 뭐야?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약간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제 복건성 출신이라고? 태자? 야, 시진핑도 복건성 출신 아니야? 시진핑 복건성에서 18년 집권했다며. 뭐야? 그럼 돈 세탁하는 것 중에 그쪽 자산도 있는 거 아니야? 야, 쟤네들 한번 털어봐. 야, 일단 얘 비트코인부터 압수해. 시진핑 히토를 수출 안 한다며. 야, 그 새끼 뒤 다 털어. 재밌어요. 지금부터 삼합회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 제 원고로 약 A4 용지 2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20페이지 정도 분량이니까 1시간은 그냥 넘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눈을 뗄 수가 없을 겁니다. 삼합회의 기원. 삼합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중국의 이 흑사회, 흑사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는 1761년 중국 남동부에 설립된 비밀 친목 단체. 그 단체의 이름이 천지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TNT会 1761년 청나라 아니지 그 전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그때지. 굉장히 전통이 있는 조직이지. 그럼 역사가 깊어요. 유서가 깊은 조직이었네요. 그때 이 모임들은 청나라를 반대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 조직이었어. 얘네들이 이 조직의 목표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반칭후밍이었어요. 반칭후밍? 이거 들어봤어? 무협 소설 좀 읽었는데, 야 근대사 좀 봤는데, 역사 공부 좀 했는데, 좋아. 반칭후밍 이게 뭐냐? 명나라를 다시 끄집어내자. 청나라를 몰락시키고. 하지만 이때는 이미 명나라는 이제 전복이 된 상황이고, 아무튼 그런 모임이었어요. 청나라의 통치자들은 이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죠. 18세기에 이 TNT会라고도 부르고 홍문이라고도 불렀어요. 홍문. 이 홍문은 외국 상인들과 공모하여 아편을 수입합니다. 또 중국의 아편. 이 삼화폐라는 단어는 이 홍문의 그 홍문기의 삼각형 상징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아무튼 삼화폐는 이 시기쯤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1830년대 도광 황제 10년 그 시기죠. 광시, 중국의 대륙 광시성, 광시 변경 지역에서 광저우에 이르는 지역의 민병대, 향민대, 촌락 조직들이 자위를 위한 민병 결사를 결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들이 나중에 다 천지회로 통합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점차 이 천지회의 이름이 홍문삼화폐로 발전이 됩니다. 홍문삼화회. 그리고 아편 전쟁 이후 광동과 광서 지역의 민병대와 민병이 부상하고 무장 결사가 확산되면서 삼화폐 결성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842년대 난징条约, 남경 조약이죠, 그죠? 난징条约체결 후 영국은 홍콩섬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탄압으로 삼화폐가 원래 광동성에 있었던 그 삼화폐들이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 홍콩으로 대거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이 삼화폐가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당시에 홍콩 사회는 노동조합과 삼화폐 두 가지의 주요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삼화폐는 일자리 보장과 상호 지원을 제공하여 많은 노동자를 유치하고 있었고, 그 당시 삼화폐가 이 홍콩의 발전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해요. 1847년에는 홍콩 정부는 홍콩에 26개의 삼화폐 조직이 있으며 조직원은 약 2만 명으로 추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75%가 중국 남성으로 차지한다고 추산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직 그렇게 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2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삼화폐 산하에는 예를 들면 루징통, 유에라이통, 홍시통 이런 작은 조직들이 또 그 산하에 있었대요. 얘네들은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죠. 뭐 무역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불법적인 부동산, 불법적인 사업들. 이러면서 점점 이제 덩치가 커져갔죠, 그죠? 이러면서 이제 1911년 청나라 말기 때 신하이革命, 신해혁명 전후로 이 삼화폐가 여러 가지 혁명 세력과 그리고 정부 세력들로 얽히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약간 애국 결사 혹은 범죄 지직, 이런 범죄 조직, 이런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그때 상하이에는 칭방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완전 중국의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완전 카오스 시기였어. 상하이에도 칭방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칭방도 원래는 이제 불법 조직이었는데, 이 칭방이라는 세력도 당시에 도시의 정치인들, 그리고 노동시장, 그 다음에 아편시장, 이런 이권들과 긴밀히 얽혀있는 그런 복합체로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삼화폐도 비슷하게 그렇게 진화가 됐죠. 학계 연구에 따르면 그때 두월생이라는 이런 거물들이 인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강호에서 이제 한 주먹씩 하고 한 세력씩 하는 그런 두목들이 이름인데, 그런 거물들이 도시의 권력, 군벌, 정당과 거래하면서 폭력과 금융을 결합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삼합회가 왜 이게 존재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당시의 이제 국민당 세력과도 이게 정부 세력과도 계속 얽히게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권에서도 힘쓰는 이 애들이 있어야 됐거든. 그때 삼합회들이 힘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서 정치 세력도 확장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생 모델이 됩니다. 정치와 조직. 그때의 그 경험이 홍콩과 동남아로 퍼지는 정치 범죄의 공생 모델이 되는 그런 초기의 모습이에요. 얘네들이 1세대야. 자,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이 중국이죠, 그죠? 1949년에 중국이 성립이 됩니다. 이후에 본토의 대대적 단속으로 다수 조직이 영국령, 마카오, 홍콩, 대만, 동남아로 흩어져요. 그때 이제 이게 참 삼합회랑 이제 국민당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근데 그때 중국의 공산당들은 이제 새로운 중국을 세우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쟁은 일본이랑 국민당이 하면서 국민당 힘 약해지고, 일본은 미국에서 원자폭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일본군 빼내고, 그때 공산당들은 눈치 보다가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 신중국 우리가 창립하자 이러면서 막 차지하면서, 그때 국민당이 대만으로 피난 가고, 그때 삼합회 같이 이렇게 힘썼던 조직원들도 싹 다 이제 쫙 홍콩으로 도망가고, 대만으로 도망가고, 뭐 마카오로 도망가고, 영국으로 도망갔던 애들은 이제 그런 삼합회 조직에서도 우두머리급들, 돈 많은 애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중국 공산당이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막 힘이 있고 막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다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 그냥 그때는 모택동이 신중국 성립하고 나서 그때도 이제 막 뻘짓할 때지. 막 참새들 다 잡아 없애라, 문화 대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중국 대륙의 인민들 막 굶어 죽고, 그때도 완전 개판 칠 때야. 하지만 그때 홍콩은 그때는 완전 부흥식이었어요. 영국의 점령 하에 홍콩은 미친 듯한 발전을 가지고 왔죠. 그때가 이제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수백 개 조직이 막 생겨납니다. 수백 개 조직이 막 생겨났지만 이제 조직들 간에 또 싸움이 있었을 거 아니야. 싸움이 딱 이렇게 있었으면서 약 50개 내외로 재편이 됩니다. 그 50개 중에서도 14개의 핵심파가 주목 대상이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했던 게 신이안, 그 다음에 14K, 그 다음에 허성허, 워싱워라는 요런 조직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얘네들이 다 삼합회 산하에 있는 조직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삼합회야. 신이안, 선이안이라고 하면 1919년 홍콩에서 시작된 대형 조직으로 이후 홍콩, 중국 남부, 해외 화교사회까지 확장하면서 각종 불법 이권과 연루된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어 온 그런 조직이고요. 14K라고 하면 1945년 광저우에서 국민당계 장군 광효황이 반공 조직 성격으로 만들었던 그런 조직인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되면서 홍콩에서 뿌리를 잡으면서 1949년 이후 홍콩으로 거대 파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름이 14K인데 이 14는 그 옛날 그 원로들 14명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 해가지고 14K. 근데 그 시기만 해도 이 홍콩과 마카오, 이때는 이 중국이 이제 이렇게 막 신중국 성립을 하면서 난민들이 대거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마카오랑 홍콩 이런 데는 난민 유입에 급격한 도시화. 근데 부패와 치안 이런 게 공백이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막 범죄와 뭐 막 진짜 탐욕들이 다 공존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불법을 관리할 틈도 없고,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 조직들은 세력 확장하느라 바쁘고, 정치하는 애들도 이 세력을 위해서 내가 이 정치계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또 범죄 조직이랑 손을 잡아야 되고,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또 이제 마약 사업 이런 거에 손을 댈 수밖에 없고, 이런 완전 그냥 법치가 없었던 그런 시기야. 와, 진짜 이때는 정말, 이때 살아남았던 그런 이 대빵들이 진짜 그때 진짜 약간 정말 진짜 주먹으로 다 이뤄낸 그런 시기였죠. 그때 이런 조직들은 어떤 사업을 했느냐, 노점 시장, 도박, 매춘, 마약, 해운 창고 등 생활에 닿는 모든 사업들은 이 불법 조직들이 다 손이 안 닿은 데가 없었어요. 돈 되는 거는 다 해요. 그러면서도 그때 자연스럽게 대만, 말레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화교 사회에도 지부와
동맹, 연계 조직들이 자리 잡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온 거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말레이시아에도 중국인들 엄청 많잖아요. 싱가포르에도 중국인들 엄청 많고, 그때 이게 다 이제 옛날에 중국이 신중국 독립하면서 난민들로 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게 지금의 화교 사회예요. 대만, 홍콩은 당연하고 마카오도 있었고 뭐 캄보디아 그때 그쪽 많고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그런데 이 시기에 빠져놓을 수 없는 얘기가 홍콩 역사 중에서 구룡성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뭐 전설급인 얘기 많이 나간다. 구룡성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홍콩의 구룡반도 쪽에 있었던 실제의 마을이에요.九龙城寨. 구룡반도에 실제로 있었던 홍콩의 한 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놀고 있는 무슨 뭐 게임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나 게임이나 소설 안에 등장했던 그 모티브가 다 여기에요. 다 여기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로 있었던 마을입니다. 실제로 모습이 이랬어요. 이건 실제 사진이에요. CG 아닙니다, 여러분. 야, 봐봐. 요즘 애들은 이게 그냥 무슨 뭐 사이버펑크 뭐 이런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이거 게임 안에 나오던 그 도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리얼 존재했던 홍콩의 마을입니다. 그래픽 아니에요. 홍콩에 있었던 곳이에요. 이 구룡성체라는 곳은 원래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냥 한 구역이었어. 평지의 한 구역이었는데, 그냥 초졸한 그냥 기와집들 이런 거 있었던 그냥 그런 구역이었는데, 이 구룡성체와 삼합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구룡성체는 원래 청나라 시기에 군사 요새였고, 영국령 홍콩 시절에도 법률과 치안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였어요. 여기는 중국 대륙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법치로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 말 그대로 맞아요. 치외법권, 고담시티 같은. 근데 이거는 실화예요. 이거 절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대부분 세력은 삼합회의 세력들이 다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캄보디아 막 이런데 범죄 단지들 있잖아요. 여기가 원조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시대가 초래하지 않았을 때, 옛날에 그냥 진짜 지금의 그런 동남아의 범죄 단지의 이게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었고, 이 안에 모든 산업이 다 존재하고, 불법과 합법적인 모든 사업들이 이 안에 다 있고, 마약, 매춘, 모든 불법적인 일들이 여기서 다 일어나지만, 공권력은 여기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워낙 여기 세력이 강해 놓으니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가 70년대였나, 80년대였나. 그때 홍콩에서 여기를 한번 없애겠다고 공권력을 대거 투입합니다. 3,000명을 투입했는데 못 건드렸어요. 실패합니다. 실제로 이때 이 시기의 영화를 다룬 게 있는데, 막 진짜 경찰들이 이쪽 한쪽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요새 같은 곳이에요. 안에는 길을 모르면 길을 잃어요. 미로입니다. 경찰들이 막 잡으러 들어갔다가 애들 막 못 찾아서 나오고, 막 안에서 길 잃고, 이 안에 조직원들은 안에 길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애들 그냥 여기서 이 골목에서 바로 그냥 잡아 들어가가지고 패버리고, 막 공권력 3,000명을 투입했는데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가 축구장 4개 사이즈거든요. 여기는 축구장 4개 사이즈인데, 이 4개 사이즈에서 5만 명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축구장 4개야.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 축구장 4개 사이즈에서 5만 명이 살았고, 여기는 조직 폭력배들, 불법 조직들, 그리고 그냥 일반 서민들도 살잖아. 근데 그 서민들은 공권력과 한편이 아니에요. 불법 조직들이랑 한편이었어요. 왜냐? 자기들도 불법으로 넘어온 난민이거든. 신분이 없어. 이 구룡성체가 없어지면 자기들은 보호를 못 받아. 그나마 지금 이 안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런 삼합회의 보호를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불법 조직과 여기 있는 주민들이 같은 패야. 공권력이 여기에서 막 이걸 없애겠다고 치고 들어왔잖아. 주민들이랑 불법 조직원들이 같이 걔네들을 대항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치안은 좋았다고 하던데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나중에 여기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혔을 때 치안이 좋아졌지, 그 전에는 이 안에서는 완전 그냥 범죄 조직의 소굴이에요. 마약, 매춘, 인신매매, 다행히 그때는, 만약에 그때 의술이 지금처럼 뛰어났으면 당연히 인신매매도 장기매매도 여기서 일어났겠지만, 그 당시에는 장기로 돈 벌 그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그런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들도 한번 봐봐.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대잖아.
안에 편의점도 있고 상점도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술집도 있고 뭐 안마방도 있고 뭐 이발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기를 쳐가지고 이쪽으로 데리고 와. 데리고 오면 처음에는 이제 때리고 고문하고 일단 순한 양으로 만들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야. 여기서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사기를 해라. 그러면 애들이 실적을 내잖아. 그럼 또 잘해줘. 돈도 줘. 돈 주면 또 애들한테 또 천국을 맛보여줘. 그 안에 쾌락을 찾을 만한 거 많잖아.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춘 너 실적 잘 나왔으니까 이거 즐겨 하면서 또 즐기라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거기 노예로 들어가서 막 맞으면서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 삶에 찌들어지고 그 쾌락을 즐기게 되고 그냥 그 조직의 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거기 동화가 되면서 이런 범죄 단지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지금은 이런 동남아의 범죄 단지로 사람을 사기를 쳐서 지인을 통해 가지고 꼬드겨서 속여 가지고 데려가지만 옛날에 여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냐? 여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 대륙에서 도망온 사람들, 홍콩에서 신분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대륙을 싫어해가지고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아가지고 쫓겨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대거로 유입이 되면서 걔네들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된 겁니다. 사기, 도박, 마약, 매춘 같은 불법 활동들이 이런 성체 내에서 빈번했고 경찰들은 절대로 단독으로 저기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막 범죄자를 쫓아가다가 범죄자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잖아. 경찰들 더 이상 못 쫓아 들어가요. 경찰복 입고 들어갔다가 좆되는 거 아니까 그냥 누구를 쫓다가도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다? 경찰은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나중에 이 없어지게 된 역사까지 오늘 제가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 엮인 스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이거 한 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룡성체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현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사람 중에 이 구룡성체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주성치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주성치가 여기서 태어났고요. 여러분들, 주성치의 영화 쿵후 아시죠? 쿵후에서 나온 그 마을이 이 주롱성체 이거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주성치 그 영화 다들 보셨죠? 쿵후 영화. 그 안에 그 큰 마을 막 몇 층짜리 마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막 정말 많은 무림 고수들이 살고 있고 쿵푸허슬. 그게 모티브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롱성체, 말 그대로 숫자 9 할 때 그 9를 써가지고 주롱청자라 그렇게 불렀지만 주성치 영화에서는 그 주자를 돼지 주자로 해가지고 주롱청자 이렇게 불렀죠. 돼지촌. 그렇지. 발음이 비슷해. 구룡성체 주롱성체 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말장난을 한 건데 배경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주성치는 여기서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주성치의 유년 시절은 여기서 보낸 거예요. 주성치의 쿵푸허슬 못 봤다. 빨리 보세요. 명작입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1950년대 여기가 이제 난민 슬럼화 단계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난민 슬럼화 단계고 1960년대부터 70년대가 범죄화 단계,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단속이고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1990년대가 철거 단계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홍콩에서 실제 있었던 마을이고요. 실제 있었던 마을이고 이거는 CG 사진이 아닙니다. 홍콩 역사의 한 페이지이자 삼합회, 중국의 조직폭력배 흑사회와 굉장히 연결고리가 깊은 그런 역사 중에, 근대사 중에 한 페이지예요. 자, 1898년에 영국이 홍콩이랑 이 신계 지역을 99년간 이 계약을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영국령이다. 영국이 홍콩을 지배한다. 90년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 작은 성체만은 청나라가 아니다. 여기만은 우리가 통제를 할 거다. 말 그대로 여기는 어떤 역할이었냐? 대사관 역할이었습니다. 구룡성체는 처음에 대사관 역할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청나라가 몰락하면서 새로운 이제 중국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중국 대륙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이 대사관 같은 역할을 못하고 영국 쪽에서는 여기를 아예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이 성체를 영국 쪽에서 이제 가져가려고 그랬죠. 하지만 나중에 난민들이 이쪽으로 막 흘러 들어가면서 난민들이 여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홍콩과 영국 정부마저 여기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사이즈는 축구장 4개.
이 축구장 4개의 좁은 공간에서 350채의 건물이 지어져 있었으며 5만 명의 주민이 거주했습니다. 야, 이 인구 밀도는요, 지금 현재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 있잖아요. 뉴욕이 인구 밀도가 높거든. 이 당시 이 구룡성체의 인구 밀도는 뉴욕의 182배라고 합니다. 축구장 4개에서 여러분들 5만 명이 살았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 건물의 높이는 14층이었습니다. 왜 14층까지만 지어졌느냐? 이거는 그 근처에 카이더지창, 지더지창인가, 아무튼 그 옆에 카이탁 공항이 있어가지고 그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14층까지밖에 못 지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룡성체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찾았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찍어졌던 사진들입니다. 이게 구룡성체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가 바로 위에서 이렇게 옆에 공항이 있으니까 바로 위에서 이렇게 날아 들어가서 착륙을 합니다. 실제 사진이 축구장 4개에서 5만 명이 살았어. 와, 이건 이쪽이 정말 게임 소재, 영화 소재 이걸로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실제 사진이에요. CG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많은 사람이 물어봤는데 이 안에서 무슨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요? 관리는 누가 해요? 뭐 청소 누가 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항상 악취가 났어요. 사람이 죽어도 그냥 뭐 저쪽에 그냥 저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는 그런 시스템이었어. 심지어 이 안에 식당들도 있으니까 뭐 요리를 하고 막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음식물 쓰레기가 생산될 거 아니야. 그거 그냥 길거리에 그냥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는 진짜 별의별 악취들이 다 섞여서 났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뭐 더러운 물은 맨날 그냥 땅에서 흘러내리고 뭐 쓰레기는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그냥 이 안에 집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통 자체가 없었대. 쓰레기는 어디로 버려? 창문 열고 그냥 밖으로 던지는 거래. 아, 쥐 당연히 들끓고 뭐 완전 온갖 벌레에다가 쓰레기 그냥 여기는 쓰레기장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볼 때는 와, 이건 감옥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난민들에게는 이거를 이렇게 지어놓은 게 난민들이야. 그리고 그 난민들은 삼합회였어요. 삼합회 조직원이 될 수밖에 없었지. 이 역사를 뭐 이따가 이거 얘기할 건데 아무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삼합회 조직원이었고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은신처였고 여기가 집이었고 여기가 세이프 존이야. 세이프 하우스야. 여기만 있으면 아무도 걔네들을 못 건드렸어요. 방금 얘기한 거 진짜 1970년대네. 1970년대 홍콩 정부가 3,000명의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여기를 청산하려고 그랬어. 근데 3,000명이 이 안에 있는 5만 명 상대로 되겠어? 3,000명 들어갔다가 몇 명의 애들 막 실종되고 두드려 맞고 나오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이 안에서는 총이랑 이런 게 이 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진짜 이 안에 되게 막 규칙적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뭐 좌회전하고 뭐 여기 1블럭, 2블럭, 3블럭 막 딱딱딱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 길이 막 미로야. 경찰이 들어가면 힘을 못 써요. 길을 잃고 갑자기 지나가고 있다가 뒤에서 뒤통수 맞고 뭐 들어가서 뭘 못해. 3,000명이 투입됐는데 다 쫓겨났습니다. 실패했어요. 1970년대. 그리고 골목 폭이 1m가 안 됐어요. 골목 폭이 1m가 안 되고 0.9m. 그리고 높이가 1.8m. 그러니까 저는 이제 180cm잖아요. 저는 들어가면 이제 숙이고 다녀야 된다 이거야. 어깨빵이 안 되지. 줄 서서 가는데 무슨 어깨빵이야. 어깨빵은 옆에 와야 어깨빵을 할 수 있는데 옆으로 못 오잖아. 0.9m. 그리고 워낙 이게 주택들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닥친 대로 지어 올린 거 아니야. 햇빛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진짜 실존했던 장소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많은 사진 작가들 그리고 영화 감독들이 여기에 가서 영상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로 된 영화들이 엄청 많습니다. 영화도 많고 다 영화밖에 안 나오냐. 햇빛도 거의 안 들어오고 그냥 쓰레기를 하도 이 위에서 많이 버려가지고 그 당시 여기 살았던 주민한테 회상을 해보라고 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우산을 쓰고 다녀야 됐던. 아우씨, 야 진짜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안에는 식당과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대요. 무면허의 치과의사, 무면허의 이런 저런 의사들, 그런 의사들도 다 난민들이야. 넘쳐났었대. 그리고 식당, 위생 따위 이런 건 없죠. 개고기 식당도, 여러분들 여기도 개고기 엄청 먹었어요. 한국만 무슨 개고기 먹는다고 전 세계에서 질타하고 그랬는데 야 여기도 개고기 엄청 먹었어. 얘네들도 먹을 거 없었는데 뭐 먹었겠니 그러면? 개고기 쥐새끼들 다 잡아먹었지. 개고기 식당도 엄청 많았고. 근데 웃긴 썰 중에 한 게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게 1994년도에 철거가 됐어요. 1994년도에 철거가 됐는데
철거할 때 막 이걸 철거할 때 안에 막 이거 막 철거하는 사람들이 가서 현장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안에 뭐 뺄 물건들은 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철거하다 보다 어느 방 한 칸을 딱 철거하는데 병원이었나 봐.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대. 그런데 그때 그 정부 인사들 말로는 이 구룡성체에서 나온 의료기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의료기기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때 당시 홍콩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있던 의료기기들보다 훨씬 더 고가의 장비였고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룡성체 안에서 면허가 없었던 그런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의술이 굉장히 높았대. 의술이 굉장히 높아서 홍콩에서 있었던 여러 이렇게 고위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정부 관부들도 뭔가 병이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이 구룡성체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었대. 특히 이거 치아 관련된 거. 왜냐하면 그만큼 이 구룡성체 안에는 그 삼합회 불법 조직들이 운영하긴 했지만 나중에 안정기가 있었다 그랬잖아. 나중에 이 구룡성체가 자리 잡고 나서는 사람들이 되게 살만한 그런 작은 마을이 된 거야. 삼합회 거기도 이제 조직 두목들도 있고 돈도 많이 만질 거 아니야. 마약 뭐 이런 것들 다 하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약간 좀 정부 인사들이 못 건드리는 그런 일들 있잖아. 그런 일들도 이 구룡성체 안에 있는 삼합회들이 가서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돈 받아먹고. 그러니까 돈은 많았다 이거야. 나중에는 이 구룡성체가 되게 잘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구룡성체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안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막 이렇게 쳐들어가가지고 야 너희들 그 관리자 누구야? 막 이러면서 누가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털다가 갑자기 저쪽에 한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머리 자르는 이발소인데 가위를 이렇게 갈고 있어. 막 옆에서 막 누가 쳐들어와서 싸우고 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백발인데 가위를 딱 이렇게 갈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이러면서 나중에 이 할배 혼자서 그 조직 폭력배들 다 때려 눕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 그냥 허사가 아닌 거야. 실제로 이 구룡성체 안에는 수많은 분야의 고수들이 많이 살았대요. 갑자기 어떤 막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니들 다 잡혔어. 야 범죄 조직들 니들 오늘 다 잡혔어. 하고 막 이렇게 막 딱 총을 이렇게 딱 겨누고 있으면 어떤 할배가 총을 빼와가지고 당신 누군가? 뭐 이런 장면들이 꽤 있거든. 그리고 쿵푸 허슬 안에만 봐도 그 집 안에 막 아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저씨들 막 무림 고수들 엄청 많았잖아. 그걸 약간 이제 만화화 시키면서 이렇게 희극화 시키면서 만들어낸 거지 완전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있었던 얘기들이야. 그리고 홍콩을 뿐만 아니라 홍콩을 중심으로 그 당시 아시아에서 유통했던 마약들 90%가 구룡성체에서 나왔어요. 구룡성체에서 그 유통되는 마약들 90%가 구룡성체에서 나왔으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 그리고 그 정부에서 필요한 무슨 그 한국도 옛날에 보면 어디 철거할 때 불량 조직배 조폭들이 가서 막 철거하고 그러잖아. 그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못하니까 정부 사람들이 약간 이런 조직 폭력배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 일들을 이 구룡성체에서 다 떠맡아서 했어요. 그렇지, 용역들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주거비는 실제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 달에 주거비가 5,000원이었대요. 5,000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기 딱 가잖아요. 여기 원룸이 딱 있고 내 개인용 화장실 있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저 계단 밑에 여기 공간이 한 개 있다. 저기다가 그냥 이불 한 개 깔고 베개 한 개 놓고 그냥 저기 자는 거야. 처음 들어오는 애들은 그렇게 자요.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구룡성체 안에 일도 좀 익히게 되고 이 조직원에서 좀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 제대로 된 곳으로 이제 또 이동시켜주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동남아 범죄 단지랑 똑같은 거야. 처음에는 막 패고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그러다가 애가 이제 점점 실적 내고 그러면 밥도 한 끼 주고 또 실적 내다 하면 침대에서 자 이러면서 침대도 한 개 내주고 좀 더 이제 또 실적 내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그 활락가도 홍등가도 한 번씩 보내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말 그대로 조폭시티. 성체 깊은 곳에는 아편굴은 물론 아편굴이 약 200개가 됐고 매춘하는 장소가 수십 개였다고 합니다. 이 작은 곳에서 5만 명이 사는 곳에서만 매춘하는 곳이 수십 개야. 그러니까 이 곳은 그 당시 중국도 여기를 책임 안 질라 그래. 나 거기 모른다. 니들 홍콩령이잖아. 니들 알아서 해. 근데 홍콩 정부에서도 저기는 우리 안 건드린다. 저거 니들 저 대성관이라며 그냥 서로 안 건드렸어.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 삼합회가 꽉 잡고 있었던 무법지대. 그렇게 됐죠.
그게 이제 1950년대 들어와서는 그때가 이제 난민들이 막 오레바님 별풍선 10개 정착하고 감사합니다. 경찰들이 여기 발을 들이지 못하는 동안 이 곳을 통제한 거는 이제 삼합회랑 신이안 14K 얘네들이 여기를 장악을 했고, 심지어 같은 삼합회였지만 신이안이랑 14K 얘네들도 싸움이 있었어요. 구역 싸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이 삼합회가 말 그대로 흑사회가 만든 비공식 정부였습니다. 근데 그 정부는 다양한 불법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 구룡송채를 은근히 잘 운영하고 있었어. 물론 그 돈들은 다 시커먼 돈이지. 그리고 이제 홍콩의 조직배들이 여기서 이제 세력이 세잖아. 감사합니다. 그 홍콩의 그 삼합회가 여기만 있었냐? 아니에요. 홍콩 전역으로 삼합회는 다 퍼져 있었고, 그때 걔네들이 뭘로 먹고 살았냐? 물론 이런 불법 매매도 하지만 또 큰 수입 중에 한 개가 자영업자들 점포마다 돌아다니면서 바오후페이를 받았어요. 보호비가 뭐냐면, 니들이 여기서 장사를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니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니들이 장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호비를 안 주면 뭐 그냥 노점상, 자영업자, 구멍가게 이런 애들한테는 막 바로 막 위협하고 막 보호비 안 내? 막 이러면서, 그럼 보호비를 주면 이제 가니까 그냥 에이 들어와서 주자. 실제로 1990년대 초반에 어떤 큰 좀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어서 좀 잘 나가는 레스토랑인데, 거기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사업가인데 좀 세력도 있고 좀 방구 좀 끼는 그런 사업가야. 그런데도 삼합회가 와서 막 보호비 내라 하니까, 야 니들이 나한테 도와준 게 뭐야, 내가 보호비를 왜 내? 이러면서 안 주고 막 쫓아냈다는 거야.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삼합회에서 사람을 엄청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테러를 한 거야. 화염병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그 레스토랑 전체를 막 다 불태워버린 거야. 그때 막 그 레스토랑 안에 세력들과 그 삼합회 세력들이 싸워가지고 막 6명 죽고 막 수십 명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또 이게 1950년대는 이제 난민들이 막 이렇게 들어갈 때고, 1960년대 70년대 이때가 약간 이제 좀 범죄자들이 막 여기 득실거릴 때인데,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면서 범죄 단체들이 막 세력 싸움부터 시작해서 불법 사업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때 이제 난민들이 여기 되게 유입됐는데, 그 난민들은 지금의 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지금 한국인들이든 중국인들이든 걔네들이랑 똑같았던 거야. 그때는 더 심했던 게, 그때 다행인 거는 그때는 장기 매매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장기는 털리지 않았지만, 특히 뭐 이제 여자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조금만 좀 예쁘장하다 그럼 강제로 이제 매춘 업계로 가는 거야. 매춘 업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마약을 맞는데, 실제로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여자들이 갈 길이 없잖아. 어차피 난민이고 불법적인 사람인데 어딜 가나 뭐 죽으면 그만이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가서 매춘을 하는데, 그때는 딱히 뭐 피임 이런 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매춘을 하다 보면 애가 생기고, 그런 애들이 여기서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막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고, 그리고 매춘하는 그 여성들은 뭐 아기를 돌보냐, 돌볼 시간이 어딨어. 빨리 막 몸 팔아가지고 뭐 생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매춘을 하는 그 여성들은 제정신에 그걸 못하니까 자발적으로 막 마약도 자발적으로 마약 흡입하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매춘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래 살겠어. 그럼 또 이제 일찍 단명되고, 그럼 이 애들은 어떻게 자라느냐. 애들은 그냥 막 자라는 거지. 어릴 때부터 여기서 막 허드렛 일 다 하고 막 그 쓰레기장 일하고 뭐 밑바닥 일하고, 조금만 이제 나이들 또 먹는다. 여자애들은 또 똑같이 자기 엄마들이 그런 수순을 밟는 거야. 성인이 되기 전에도 매춘을 시작하고, 그때는 무슨 뭐 성인 기준 이런 게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정말 시궁창 같은. 남자들은 여기 가면 당연히 뭐 밑바닥부터 뭐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뭐 진짜 뭐 막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더러운 일들,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 얘네들이 다 해야 되고, 주먹 쓸 일이 있으면 어디 우르르 불려가가지고 가서 주먹 써야 되고, 이거 집 짓는 거 여러분들 이거 뭐 건설업계에서 와서 지었을 것 같아요. 그때 여기 다 피난 왔던 난민들이 그냥 두 손으로 한 땀 한 땀씩 지어 올린 거야. 집 위에 집 한 개 쌓고, 그 집 위에 집도 한 채 쌓고, 한 땀 한 땀씩 쌓아 올린 게 이거예요. 심지어 이 마약굴인데, 마약굴 옆에 성당이 바로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5만 명 있잖아. 그 5만 명이 수도관 하나를 공유를 해. 5만 명이 수도관 하나를 공유를 하면서, 그래도 워낙 그 안에 이런저런 난민들은 갈 곳이 없었거든. 그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난민들뿐만 아니라 범죄자들,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어. 홍콩 정부한테 잡히면 사형이잖아. 갈 길이 없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
왜? 경찰들은 이 안까지 못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범죄자들 소굴에 뭐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도 이제 범죄 조직들이 그런 삼합회 이런 애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질서라는 게 생기지. 이 안에도 뭐 각자 맡은 역할이 다 있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의사도 있고 이발사도 있고 뭐 수도 막히면 수도 뚫는 사람도 있었고 뭐 보수하는 사람도 있었고 요리사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야. 그리고 왜 삼합회가 이거랑 뗄 수 없냐면 어떤 시스템이냐면 봐봐. 그 지금 딱 그 캄보디아 범죄 단지랑 똑같은 게 지금 캄보디아 범죄 단지 가면 처음에는 이제 맞잖아요. 여권 뺏고 핸드폰 뺏고 두들겨 맞고 일해. 사기쳐. 안 해? 그럼 또 정기 고문하고 두드려 맞고 또 일하고 실적 내면 조금씩 풀어주잖아. 똑같은 거야. 여기는 당신을 뭐 사기를 쳐가지고 당신을 데려오지 않지만 난민들은 자발적으로 가잖아. 난민들은 자발적으로 가면 일단 이 안에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잖아. 내가 파가 없고 어디 따르는 조직이 없으면 누가 날 죽여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조직원들은 또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난민이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야, 너 내 밑에서 일해. 너 나 따라다녀. 이러면서 조직원들로 만든다 이거야. 처음에는 나는 깡패가 아니에요. 나는 흑사회가 아니에요. 전 조직에 안 들어가요. 그럼 또 존나 패는 거야. 패고 막 길거리에 버려도 그럼 뭐 다른 조직이 와가지고 막 또 이렇게 괴롭히고 괴롭힘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뭔가 소속돼 있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조직에 가입을 하게 돼요. 가입되면 그게 이제 삼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었어. 근데 이제 그것도 삶이라는 게 이게 길들여지고 질서가 생겼잖아. 나중에 1980년대 1970년대 후반 80년대 그때 됐을 때는 이 구룡성체 안에는 이 삼합회 조직들과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주민들과 노인과 애들이 거의 하나가 됐었어요. 거의 하나가 됐었어. 그게 뭐냐?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불법 체류자에다가 범죄자들이야. 나가기만 하면 홍콩 정부한테 바로 잡혀가가지고 막 사형을 맞든 몇십 년을 때려 맞든 이상하지 않은 그런 범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구룡성체는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이 돼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지. 1980년대에는. 그러니까 봐봐. 지금 그 동남아의 범죄 소굴들, 범죄 단지들도 처음에는 내가 사기를 당해서 들어갔어. 처음에 내가 고문을 당하면서 얻어맞으면서 막 일을 했어. 처음에는 막 탈출도 하고 싶었고 근데 나중에는 내가 여기 길들여진 거야. 범죄를 쳐보니까 나도 돈 벌고 괜찮네? 야, 이 안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있네? 뭐 내가 마약 하고 싶으면 마약도 하고 뭐 여자 찾고 싶으면 여자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네? 이러면서 거기에 일원이 되어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엔 요번에도 봐봐. 한국 정부에서 데려온다라고 하니까 귀국 거부하잖아. 난 여기가 좋다고. 나 한국 가면 잡아간다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법이 사라진 곳이지만 한 1970년 초반까지는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의 소굴이었는데 1980년대 넘어와서는 나름대로 여기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심지어 나중에 여기서 산 사람들 인터뷰에서는 그때는 난 되게 거기가 안전하게 느껴졌다고. 왜냐하면 홍콩 정부는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았거든. 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 이 이웃들이랑도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조직원들도 말이 조직원들이고 뭐 불법 일을 저지르지 주민들과는 잘 지냈대. 나중에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야.